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하는 의료행위 단계별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 후 의료행위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과실의 유형과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조산, 간호 등의 과정에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사이 또는 환자와 보건의료인과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의료과실에 있어 민사책임의 성립은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즉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의료과실은 의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의사의 법적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의 능력을 갖춘 통상적 의사가 베풀어야 할 주의이며 전문가 책임에 해당합니다. 의료과실은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의료행위 시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을 예견해야 할 결과 예견 의무와 악결과가 예견 가능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결과 회피 의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 의사의 재량,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 여러 사정이 포함되어집니다. 특히 의사의 재량과 관련하여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 행위와 결과 발생과의 관련성을 묻는 것인데요. 의료과실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관계 그 자체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규범적 판단이 개입된 상당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가 의료행위 전 나쁜 결과와 연관된 증상이 없었고 시간적 근접성과 사항적 근접성이 존재한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행위 단계별 의료과실의 유형 및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진단 단계입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증상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로 질병의 유무와 그 정도를 진단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진단에 있어 의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진단 소견상 과실이 있는 경우와 진단 과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 검진을 시행하였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증세에 비추어 우선 요구되는 일정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다른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진단 단계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초기 진찰과 필요 검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과실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대 환자가 A 의료기관에서 좌측 제3수지 열상 및 신정건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상급 종합병원인 B 의료기관에 내원했습니다. B 의료기관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의 손등 열상을 봉합한 후 외래에서 추적 진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3개월 후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C 의료기관에서 신정건 파열을 진단받은 뒤 굴곡 변형 교정술 및
신정건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는 비의료기관에서의 초기 진료 시 진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측은 초기 진료 시 신정건 손상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신청을 하였고, 의료기관 측은 경과관찰 중에 신정건이 지연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 진료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부에서는 응급실 진료 시 신정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비의료기관이 환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환자 진료 시 진단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단계에서는 초기 진찰이 적절하였는지와 진단에 필요한 검사 과정 전반이 적절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술 단계입니다. 수술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습적인 행위입니다. 수술 단계에서는 기술상 과실, 조치상 과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술기 및 사전 설명이 부적절했던 이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70대 환자는 A 의료기관에서 요추 제1번 급성 압박골절 진단하에 입원하여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요통, 우하지 방사통으로 비의료기관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술 부위에 시멘트 누출 의증,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는 척추 성형술 술기 및 사전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측은 척추 성형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주의로 골 시멘트가 누출되었다고 주장하며 2천만 원을 손해배상 신청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측은 경피적 척추 성형술 후 근거리 시멘트의 누출이 확인되었으나 골 시멘트 누출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부에서는 시술 과정 영상을 살펴보면 시암 영상에서 조영제가 척추광내로 누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골 시멘트 주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경피적 척추 성형술 과정은 적절치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수술 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A 의료기관이 환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로 인한 위험성이나 수술 후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한 설명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환아, 고령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는지,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환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였는지, 수술 전 준수하여야 할 지침 등에 대해 요양 지도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에는 술기는 적절하였는지, 응급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였는지, 진료 기록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의 병상에 대한 적극적 진단과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는지, 요양 방법에 관한 지도와 설명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과 관찰, 전원 단계입니다. 의사가 지니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는 진단 과정에서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에 환자가 회복을 하기까지 사후적 관리와 경과 관찰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타 전문의나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이 내지 전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과 관찰 및 전원 단계의 의료 분쟁은 위와 같은 의료인의 조치가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지연되어 의료 과실이 발생한 예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80대 남성 환자가 A 의료기관에서 좌측 발목 복사뼈 골절 진단 후 관열적 정복술 및 뇌 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 3일째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어 응급처치 후 상급 의료기관인 비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분쟁의 요지는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측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와 전원의 지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신청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측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후 적절하게 응급처치하였으며 전원 과정도 지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부는 A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해 내과 및 마취과 등의 협진을 통해 관열적 정복술 및 뇌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이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 있어 응급조치로서 기관 삽관 없이 단순히 산소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만을 지속한 점은 부적절해 보이고 비의료기관으로의 전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의학적 판단을 하였으며 A 의료기관이 환자 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과 관찰 및 전원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이나 전이의 선택과 시기는 적정하였는지, 전원 시 환자의 상태를 전원하는 곳에 충분히 전달하였는지, 전원 시 의료인이 동행하였는지,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 강의를 통해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행위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과실의 유형과 각 단계별 의료분쟁의 예방 반환 체크리스트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